네, 그러면 6주차 3차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아마 지금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굉장히 멋진 그 이름의 호스트가 있네요. 이게 뭐죠? 랜슬럿이고, 이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네비라고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탁의 기사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린도 있고, 뭐, 그라티산트도 있고, 테일슨인도 있고, 아서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저 네트워크가 몇 개나 있나요? 네트워크는 호스트 아이디가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이 네트워크이죠. 맨 위에 보면은 여기에 네트워크 하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네트워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약간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조정하냐?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바로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호스트 아이디가 제로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여기는 아직 없는데,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가, 저 네트워크 아이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세 개. 앞판에, 그죠? 여기는 10.0.0.0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는 3개 정도가 좀 눈에 보입니다. 그쵸? 네트워크는 3개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란슬럿이 아까 이제 그 IP 주소가 이제 어사인이 안 돼가지고 그죠? 약간 우리가 막 임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얘는 그러니까 128.10.0.0이니까 클래스 뭐예요? B죠, 그죠? 클래스 B이고 여기는 클래스 뭐예요? 네트워크 아이디가 3바이트고 호스트가 하나 C죠. 여기는 클래스 A.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란슬럿이 만약에 머린한테 보내고 싶다 하면은 자신의 IP 주소하고 그다음에 머린의 IP 주소를 비교해 보면 뭐가 같아요?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죠? 128.10점으로 그죠? 그러면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드웨어 주소, 머린의 하드웨어 주소를 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보내게 되면 직접 받겠죠.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슬럿이 아서한테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아서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됩니까? 랜슬럿은 아서에 뭘 알아야 돼요? IP 주소가 있죠. IP 주소가 192.5.48.1이에요. 지는 128.10.2.28이고. 그러면 네트워크 아이디가 얘는 요렇게 네트워크 아이디고 아서는 3바이트나 네트워크 아이디가 있죠. 그죠? 그러면 랜슬러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서는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되어 있네 라고 할 수 있죠. 네트워크 아이디가 틀리니까. 그죠? 그러면 랜슬럿은 누구를 찾습니까? 내 메시지를 내 패킷을 대신 전달해 줄 바로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찾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보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란티산트라고 하는 내가 발음이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라티산트라고 하는 이 라우터한테 보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랜스롯은 애초에 뭘 알고 있어요? 그라티산트 라우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뭘 알고 있어야 돼요?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도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쪽 이서넷에 연결되어 있는 IP 네트워크 카드의 IP 주소는 128.10.2.70입니다. 같은 네트워크이죠, 그죠?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여기도 그죠? 같은 네트워크이야. 그래서 랜슬럿은 글라티산트한테 뭘 보냅니까? 하드웨어 주소를 안다고 가정한다면 하드웨어 주소로 프레임 만들어서 쫙 주면 얘가 받을 겁니다. 이서넷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브로드캐스팅이 되니까 일로 이제 오겠죠. 그죠? 그러면 내 거네 하고 받겠죠. 딱 보니까 이 라우터인 얘는 딱 보니까 뭐예요?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서가 192.5.48.1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나랑 이쪽에 그라티산트는 이쪽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IP 주소는 네트워크 카드가 여기 하나 있겠죠. 그죠? 여기는 128.10.2.70이고
이쪽 192.5.48.0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카드는 192.5.48.7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우터는 두 개 이상의 그 NIC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192.48 5.48.7을 보니까 아서하고 어때요? 같은 네트워크이잖아요. 얘가. 그죠? 요 네트워크 카드가 아서하고 같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라우터는 하드웨어 주소, 즉 아서의 하드웨어 주소를 안다고 가정한다면 하드웨어 주소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드웨어 주소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러면 얘가 연결되죠. 받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랜슬롯하고 아서하고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또 아서가 또 답을 해야겠죠. 랜슬롯한테. 그러려면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가 뭐예요? 118.10.2.28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랑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네 해가지고 어딥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라우터를 찾겠죠. 그게 바로 또 그란티스한테예요. 같은 네트워크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로 프레임을 IP 주소를 알고 그 다음에 프레임으로 하드웨어 주소로 알려주면 얘는 또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를 보니까 이쪽에 네트워크 카드에 있는 IP 주소하고 네트워크 카드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으니까 같은 네트워크니까 하드웨어 주소를 안다 그러면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는 이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자,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예,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트 오더입니다. 바이트 오더가 뭔가요? 바이트는 한국말로 바이트인가요? 오더는 뭐죠? 순서입니다. 바이트의 순서래. 원 바이트의 순서래. 자, 여기 보세요. 80을 이 8을 하고 0은 저거를 의미합니다. 그 저 뭐죠? 16진수를 얘기하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죠, 지금. 맞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의 0승자리. 그러니까 1, 2, 4, 8. 8이니까 여기가 1이면 8이죠. 그죠? 8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0,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왼쪽 서부터 읽으면 0하고 8이 되겠죠. 10진수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80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뭐예요? 8이죠. 여기가 0이야. 맞습니까? 자,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이 빅인디안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직관적이죠. 80. 그죠? 그런데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를 80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런 순서로 저장하는 80을 이렇게 저장하는 게 있고 80을 또 이런 순서대로 0 먼저 저장하고 8 저장하고 하는 순서대로 저장하는 두 가지 타입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있습니다. NIC 카드에 상대방 컴퓨터에 여기에 뭔가 데이터를 적는 란이 있는데 뭐 IP 주소라든가 그죠? 적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80을 집어넣는데 어떤 애는 여기 이제 NIC 카드고 여기 이제 호스트가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호스트가 이제 NIC 카드가 연결돼 있겠죠. 그럼 여기에 그 80으로 쓰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08로 쓰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대로 상대방 호스트한테 보냈어요. 보냈더니 상대방은 어떤 애는 요 방식대로라면 80으로 받을 거고 요 방식대로 보내면 08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수신한 호스트는 이게 80의 의미인지 이게 받은 게 08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규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을 리틀 인디안이에요. 80을 맨 오른쪽서부터 80 이런 순서대로 바이트 순서죠. 다시 말해서 그대로 기록 저장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을 리틀 인디안인데 얘는 벤더에 따라 벤더는 제작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얘는 주로 인텔 계열 여러분이 우리 주로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PC나 다 인텔 계열 칩을 많이 CPU 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얘들은 이렇게 저장해요.
그 다음에 모토로라라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인텔보다 모토로라가 훨씬 더 막강했었습니다. 이 모토로라 계열은 다 80은 80을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이제 야 그럼 우리 이거 규약을 맺자. 이거 통일하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서로 혼란스러우니까 네트워크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무슨 뭘로 한다? 빅인디안으로 통일하자라고 봤어요.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규약에 맺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얘기했죠. 모토로라가 인텔보다 훨씬 더 힘이 셌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모토로라 방식대로 빅인디안으로 네트워크 쪽에서는 통신이 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제 자, 알았어. 80이야. 그러면 이제 리틀 인디안으로 저장한 애는 얘를 순서를 또 바꿔줘야겠죠, 제가. 그죠? 임의적으로. 그죠? 바꿔서 보냈고 빅 인디안은 그대로 80을 그대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상대방이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80을 보냈어. 80을 보냈죠? 예, 80을 보냈어. 그러니까 80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80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호스트가 빅인디안 호스트인지 리틀 인디안 이건 호스트 차원이에요. 네트워크 차원이 아니고 네트워크는 빅인디안은 무조건 통일돼 있어. 그죠? 근데 호스트가 빅인디안이냐 리틀 인디안이냐에 따라서 인텔 계열은 리틀 인디안이잖아요. 이 80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이상한 값이 찍히는 거야. 원래 80은 어떻게 저장돼야 되죠? 00000 하고 08로 아무튼 저장돼야지만이 이렇게 리틀 인디안 호스트에서는 80으로 찍을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원래 오리지널 80인데 이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08로 저장해야 하는데 08로 네트워크에서 올라오면 이거는 당연히 화면에 찍을 때는 80으로 찍겠죠. 이렇게 찍을 때는 그죠? 08로 안 찍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80 데이터를 이렇게만 이런 순서대로만 내가 저장했지 메모리에 저장된 순서를 그대로 왼쪽 서부터 화면에 찍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80이니까 그죠? 이렇게 돼야지만 80이 찍히는데 글쎄 예를 들면은 80이 왔어. 이렇게 80이 메모리에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크는 다 빅인디안으로 통일됐으니까 그죠? 80 왔어. 그럼 얘는 80을 화면에 찍을까요? 안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뭐가 있냐면 호스트 바이트 오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라는 게 이제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네,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 그래서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는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무튼 네, 여기 뭐 학교인데 주변에서 매운 거 먹는 사람이 있는가 보죠. 자꾸 갑자기 살에 들려가지고 기침을 해서 물 한 잔 먹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호스트 바이트 오더와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도식화 시키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호스트 바이트 이게 호스트고요. 호스트 바이트 오더는 분명히 리틀 인디안인 호스트가 있고 빅 인디안인 호스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리틀 인디안 호스트는 인텔 계열이 다 그렇게 돼 있고요. 빅 인디안은 모토로라 계열이 이런 식으로 CPU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보낼 때는 무조건 다 뭐예요? 빅인디안으로 통일됐잖아요. 이게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IP 주소를 뭐 쓴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다른 각종 상대방에 관련된 정보를 쓸 때는 네트워크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통신할 때는 요때는 무조건 빅인디안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호스트 바이트 오더인데 이게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고, 그죠? 그래서 호스트 바이트 오더가 리틀 인디안인 경우에는 빅인디안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호스트 바이트 오더가 빅인디안은 그대로 빅인디안으로 그냥 보내면 되겠죠. 그쵸? 그럼 또, 자, 거꾸로 상대방한테 데이터가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모니터에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야, 뭐 어떤 정보가 왔다는 거를.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빅인디아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예, 호스트 바이트 오더가 리틀 인디안인 경우에는 예, 바로 리틀 인디안으로 또 바꿔 주어야 됩니다. 바꿔 주어야지만이 제대로 찍히겠죠. 여기는 그대로죠. 여기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바이트 오더를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호스트 바이트 오더가 리틀 인디안이면 빅 인디안으로, 빅 인디안이 그대로 빅 인디안, 그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를 다시 호스트 바이트 오더로, 빅 인디안의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가 통일되어 있으므로 호스트 바이트 오더가 리틀 인디안인 경우에는 리틀 인디안으로 다시 바꾸어 줘야 돼요.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뭐 빅인디아는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바꾸어 주고 또 요렇게 바꾸어 주는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야 됩니다. 2학기 때.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빅인디안, 리틀 인디안이라고 하는 호스트의 특성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호스트 바이트 오더를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를 호스트 바이트 오더로 알아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죠? 지가 알아서 리틀 인디안이면 빅 인디안으로 바꿔주고 또 그죠? 빅 인디안에서 일로 갈 때는 또 리틀 인디안을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가 인텔 계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바꿔줘요. 그럼 호스트 바이트 오더가 빅 인디안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이 함수 쓰면 그대로 안 바뀌고 잘 돼요.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호스트 바이트 오더와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끝이 났네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써 2장은 이제 끝을 내고요. 이제 4장 끝났으니까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장 안 하면 되고요. 자, 5장은 바로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했던 IP 주소는 알겠는데요. 상대방의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때 그죠? 상대방의 하드웨어 주소는 내가 모르겠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에 의하면 A라는 호스트가 있고 B라는 호스트가 또 있습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얘한테 통신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 뭐를 알아야 돼요? IP 주소를 알아야겠죠. IP 주소를 딱 보니까 자기랑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이디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보내야 돼요? 우리 배웠던 프레임을 이서넷 같은 경우 프레임 만들잖아요. 프레임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프레임에는 분명히 뭐예요? 하드웨어 주소가 적혀 있어요. IP 주소가 아니고. 맞아요? 그렇다면 이 A 입장에서는 자신의 IP 주소가 A고 상대방 컴퓨터의 IP 주소 B가 있는데 상대방 컴퓨터의 IP 주소는 알았는데 뭘 모르냐면 상대방의 하드웨어 주소를 난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ARP, ARP라고 하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ARP 프로토콜을 실행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를 알 수 있다? B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일단 A가 B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게 되면 그거를 어딘가에 세이브 해놓고 여기다가 하드웨어 주소를 적는다. 이렇게 해서 물론 A는 자기 자신의 하드웨어 주소를 아니까 여기다 또 소스 그 하드웨어 주소 적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갖고 보내면은 B가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 어드레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플라브럼이 아니고 프로토콜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 주소를 피지컬 어드레스에 P자로 이제 했네요. 내가 나의 IP 주소는 IA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IP 주소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나의 IP 하드웨어 주소 나는 당연히 내 컴퓨터는 압니다. 하지만 상대방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는 난 잘 모르겠어. 이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ARP라고 하는 것을 돌립니다. 자, 요걸 계속해서 이제 본다 그러면요. 여기서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란 걸 돌리게 되면은 동적으로 어드레스를 관리한다. 동적이 뭐예요, 여러분? 동적으로. 다이나믹이죠, 영어로. 다이나믹. 왜 다이나믹 부산하잖아요. 이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요, 전산 쪽에서는 동적이란 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에 따라 아무튼 변경이 되는 상황을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항상 고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용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사용 안 하면 또 잠잠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뭐예요? 다이나믹한 환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적으로 어드레스를 관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어드레스가 시시각각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A가 이제 B에 대해서 하드웨어 주소를 지금 ARP 프로토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걸 돌려가지고, 뭐를 알았다? B의 하드웨어 주소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내려고 했더니 B의 하드웨어 주소가 이제 또 필요해.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네트워크 카드를 변경했어요. 네트워크 NIC 카드를 변경했어. 고장 나가지고. 그러면은 이 과거에 있던 B의 하드웨어 주소는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이거 어떻게 관리하나? ARP를 실행하게 되면은 새로운 new라고 할까요? new B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 수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값이 변경됐으니까 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동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ARP라고 하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은 어떤 상황에서 쓴다고요? 상대방의 IP 주소는 아는데 상대방의 뭘 몰라요? 하드웨어 주소를 모를 때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ARP 주소에다 쓰라고 하면 일단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상대방의 IP 주소는 알아. 근데 뭘 몰라? 상대방의 하드웨어 주소는 몰라. 이런 상황에 쓰는 것이 뭐예요? ARP라고 하는 거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의 약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느냐? 자, A가 있습니다. A가 있는데 A가 지금 일단 여러분 헷갈리게 한번 얘기해 볼게. 풀이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IP 주소. 그다음에 여기에 목적지 컴퓨터는 바로 통신하고 싶은 호스트는 B예요. B. 그죠? 그다음에 뭘 몰라? B의 하드웨어 주소를 몰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ARP 프로토콜의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스텝 1 어떻게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바로 브로드캐스팅 하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팅 배우셨죠, 그죠?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드웨어 주소, IP 주소 IB, 하드웨어 주소 좀 알려줘라고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X, B, Y 다 받겠죠. 이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X는 생각하죠. 누구의 IP 주소라고? 하드웨어 주소라고 해서 했더니 뭐의 하드웨어 주소요? IB의 하드웨어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팅되어 있는 하드웨어 주소하고 IP 주소하고 어떻게 돼요? 다르죠. 다르니까 얘는 침묵.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B, Y도 마찬가지로 B의 하드웨어 주소를 물어보니까 I의 B가 자기 자신의
IP 주소인 I의 Y하고 틀리잖아요. 내게 아니네 하고 이제 침묵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B의 B는 어떻게 됩니까? 내 IP 주소네? 라고 알아서 그때서야 B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려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간단하죠, 그죠? 예,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 부분을 좀 다시 하겠는데 이게 성능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 B의 하드웨어 주소를 필요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매번 브로드캐스팅 해야 되고 얘들은 무슨 죄예요? X하고 Y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계속 나한테 내 IP 주소하고 같나 안 같나 계속 비교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죠? 예, 비교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걸 물어보고 매번 할 때마다 얘가 응답을 해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건 성능 개선이 할 필요가 있어요. 맞죠? 예. 그 다음에 X하고 그 다음에 또 X하고 Y도 얘들끼리 얘기 주고받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나도 다 들려. 브로드캐스팅이니까 그죠? 다 들려. 그러면은 뭘 또 내가 여기다가 이 정보에서 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에서 내가 세이브해야 될 정보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능 개선을 좀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6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ARP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7주차에 다시 한번 이제 하고요. 6차 시란다. 3차 시 공부는 여기서 하고요. 7주차에서 다시 ARP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